안녕하세요, 한사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사토시 형님께서 대선언을 하셨죠. 은행 너희들 이제 끝났어 라고 사실상 얘기한 거랑 똑같습니다. 무서운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홈페이지는 비트코인의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그런 정보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또한 비트코인 코어라고 하는 여기에서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팀 구성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코어를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되는 건 이 사토시 형님께서 비트코인을 1000명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채굴을 성공하셨어요. 이게 이제 50 비트코인을 채굴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호련히 사라지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사토시 형님이 다 만든 게 절대 아닙니다. 사토시 형님뿐만 아니라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에서 참여하는 많은 개발자들이 함께 만들어간 제품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사토시 형님이 1000명을 하신 거죠. 인류의 미래 결제 방식이 이거다 라고 이제 1000명을 하셨고, 그리고 거기에 동화가 된 많은 개발자들이 참여를 하면서 비트코인 생태계가 만들어진 거고요. 그리고 그 비트코인 생태계는 이렇게 비트코인 코어, 비트코인이 메인 페이지 이런 데서 보시면은 여러 가지 그런 프로젝트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국어 사이트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겠죠. 일단은 사토시 형님이 다 만든 게 아니다. 다 만들고 그냥 사라지신 게 아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 비트코인 이 메커니즘을 한번 좀 설명을 해보고자 해요. 이제 개발자 측면에서 분산 원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분산 원장이라고 한다는 건 뭐냐?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들이 동일한 원장, 장부를 이제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채굴을 하기 시작을 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컴퓨터가 채굴을 할 때는 계속 켜져 있죠. 켜져서 어떤 연산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채굴은 무엇을 하는 거냐? 이 분산 원장을 검증하고요. 거래 기록을 추가하고, 그리고 해시와 처리 같은 것들도 하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것만 하게 되면은 뭐야, 그럼 나는 내가 쓴 이 컴퓨터 운영 비용은 어떻게 얻어? 그래서 컴퓨터의 성능에 따라서 보상을 제공하자. 그래서 이 비트코인을 제공을 해주는 건데, 채굴자들한테. 근데 이 채굴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아서 너무 많은 채굴자들 어떻게 우리가 하나하나 다 제공할 수 있겠는가 생각을 해보다가 이제 운적인 요소, 어떤 문제를 찾을 수 있게끔 이 해시키 찾는 문제를 내 가지고 운이 좋은 컴퓨터가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걸 찾으면은 비트코인이 조금씩 생기는 거예요. 조금씩 생기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채굴이 도대체 뭐 하는 건지, 우리가 이제 채굴이라고 마이닝이라고 하는 이 과정은 그냥 단순히 코인을 버는 용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시스템이 작동되는 데 필요한 여러 처리들을 수많은 컴퓨터들이 나눠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다들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 이 각각의 분산된 컴퓨터, 이걸 우리가 이제 분산 노드라고도 부르는데, 노드는 정확한 개념은 아니지만 하나의 컴퓨터라고 보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각자가 이 장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각자 장부마다 예를 들면 거래의 당사자가 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운용하고 있는 게 A, B, C, D, E, F, G라고 하는 7대의 컴퓨터가 모든 채굴을 다 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이 비트코인 생태계는 ABCDEFG라는 7개의 주소만, 7개의 암호화폐 지갑만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모든 거래는 이제 이 친구들끼리만 이루어지겠죠. 그러면은 A가 번 비트코인이 0.1개를 벌었어요. B는 0.01개를 벌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A라는 친구가 0.1개를 벌었다라는 사실, 근데 얘가 B에게 0.05개를 송금을 해줬다라고 하면은 이 친구는 0.05개가 되겠죠. 그리고 얘는 0.06개가 될 겁니다. 그럼 얘네 둘은 각자가 원장을 갖고 있어요. 각자가 분산 원장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얘네들이 거래가 이루어졌으니까 이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은 이 둘은 이 거래 기록이 다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이 거래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은 시간도 표기가 될 겁니다. 거래가 줄여서 TX 넘버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거래가 발생을 하면은 A랑 B라는 친구가 문제 없어, 우리 둘끼리 거래했고 우리 둘 다 문제 없고, 그리고 이 거래 내역이 C, D, E, F, G 얘네들이 다 검증을 해서 얘네들끼리 있는 기준 시간마다 모든 원장을 서로 공유하면서 틀린 그림 찾기를 합니다. 근데 틀린 그림이 대부분은 거의 없겠죠. 대부분 정직한 노드들일 테니까, 대부분 정직한 노드다 보니까 틀린 내용도 없을 거고 이제 문제가 없이 이루어질 거예요. 예를 들어서 12시 00분부터 12시 10분까지 거래가 다음과 같이 있었다고 해봅시다. TX1, TX113, TX114 이런 식으로 거래가 3건이 있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얘네들 3개가 거래가 된 거를 이 친구들이 검증을 하고요. 이 노드들이 검증을 하고 문제 없어 라고 하면은 이 문제가 없다는 것을 하나로 묶게 돼요. 이걸 어떻게 묶냐? 이제 블록으로 크게 묶게 됩니다. 블록으로 얘를 묶어주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묶어서 이 블록하고 이전 블록하고 이어버립니다. 그럼 얘까지는 거래가 문제가 없으니까 얘가 유효한 블록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게 계속 쌓이는 거예요. 무한대로 쌓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한 게, 우리가 여기 백서로 돌아가서 보면은 각각의 거래들을 어떤 식으로 암호화 처리가 돼서 서로가 이제 유효한 거래인지를 표시하는 도식이고요. 자,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그런 처리들이 쭉쭉쭉 이어져서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됩니다. 거래 하나, 블록 같은 경우에는 4개의 거래가 있었어요. 기준 시간 동안 4개의 거래가 있었고, 그 각각의 거래는 암호화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시 암호화를 해주고요. 그 암호화된 문자열을 가지고 얘네 둘을 묶어버립니다. 얘네들을 묶어서 일정한 규칙으로 해서 또 묶으면 이제 해시 0, 1이라고 해가지고 암호화된 거래 기록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도 해시 2랑 해시 3를 합쳐서 해시 2, 3 이렇게 되고, 이거를 또 합쳐서 최종적으로는 하나의 해시만 남게 해요. 이걸 우리가 루트 해시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시들이 한 단계씩 올라가면서 이 트리 구조를 띄고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머클 트리라고 부릅니다. 머클 트리. 암호화폐 개발을 하실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루트 해시를 우리가 머클 루트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블록 안에는 이 블록 헤더 값에서 이 이전 해시 값, 이전 블록에서 가져온 해시 정보랑, 그리고 요번 블록, 요번 시간대에 일어난 모든 거래에 대한 해시 정보, 그리고 넌스라고 불리는 값이 함께 이렇게 블록 헤더에 해시돼 가지고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블록 헤더는 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한 80바이트 정도가 된다. 그리고 한 10분마다 하나의 블록이 만들어지는 걸로 생각을 했고, 80바이트라고 했을 때 1년 동안 만들어낸 저장이 필요한 용량은 고작 4.2MB 밖에 안 된다. 이게 혁신인 거죠. 1년 동안 거래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도 몇 메가바이트가 안 되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말도 안 되는 혁신이 여기서 이루어진 거고, 그리고 무어의 법칙 이런 것들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거를 해도 이게 충분히 적은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도 이제 저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자의 측면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머클 트리라고 하는 거랑 머클 루트인데, 이제 머클 트리는 각각의 거래들을 이제 해시화를 하고요. 해시 처리를 하고, 그리고 이전 거래들하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두 개를 합쳐서 하나의 해시로, 그리고 또 두 개를 합쳐서 또 하나의 해시로, 이런 식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단 하나의 해시만 만드는 트리를 이제 머클 트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머클 루트는 그거의 이제 루트 해시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이 거래들은 어떻게 안전하다고 보증이 되냐? 이 윗부분을 좀 보시면은 이 트랜잭션 단에서 봤을 때 하나의 거래에는 당연히 거래 당사자들이 존재하겠죠. 이 거래 당사자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 거래 당사자들의 공개 키와 이 비밀 키 두 개의 값이 이용되고, 그리고 그전 거래 기록에 대한 정보가 또 함께 연결이 돼요. 이게 일종의 작은 체인이 되는 겁니다. 이전 거래 기록이 왜 필요하냐? 예를 들어서 저라는 사람이 지금 0 비트코인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김철수라는 사람은 1 비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거래 기록에서 뜬금없이 철수가 나한테 0.5 비트 줬어, 그래서 내가 1 비트가 됐어, 이렇게 말할 순 없겠죠. 이전 기록에는 분명 0이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오류라는 거를, 이게 위조된 값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거래 기록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 트랜잭션들은 보시면은 이제 공개 키와 비밀 키 개념이 나오는데, 이 개발자의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이제 공개 키라고 하는 거는 퍼블릭 키라고 부릅니다. 줄여서 이제 PK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비밀 키 또는 개인 키, 그런 식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근데 이거는 다른 말로 이제 시크릿 키라고 부르고, 이거를 우리가 SK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는 사람들한테 공유해도 상관없는 키예요. 그래서 공개 키입니다. 남들이 봐도 됩니다. 반면에 비밀 키는 절대로 공개되면 안 되는 값이고, 근데 재밌게도 이 공개 키랑 비밀 키는 서로가 페어 관계예요. 짝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값이 서로 하나의 문고리를 열 때 이 두 개가 딱 들어가야만 문이 열리는 그런 문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열쇠가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가야 열리는 문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 문에 맞는 이 두 개의 키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그냥 있는 키고, 이 하나는 나만 가지고 다니는 키인 겁니다. 근데 이걸 사용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처리를 하냐라는 건데요. 서명이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디지털 서명. 위에서도 나오죠. 디지털이라는 게 0과 1을 의미하거든요. 0과 1로 된 서명 값을 통해 가지고 이게 유효한 거래인지 아닌지를 알아낼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이 요지예요. 비트코인은. 그럼 0과 1로 된 서명 값을 만드는데 그 길이가 얼마나 기냐? 디지털 서명의 값이 2에 256승 2에 256승계의 조합이 나옵니다. 바꿔 말하면 0000000 해서 이게 총 256승 또는 여기 1이 들어간 이 0과 1로 된 이런 조합이 있는 거예요. 놀랍죠? 이 말도 안 되게 큰 조합이 이제 디지털 서명이고, 그래서 디지털 서명을 위조하거나 그 값을 알아낸다는 거는 이걸 다 넣어봐야지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다시 돌아와서 이 거래를 만들 때 이전 거래에 해시 정보가 들어가고, 이전 거래 정보랑 퍼블릭 키를 넣어가지고 우리가 해시를 해버립니다. 이전 거래 정보를 가져오고, 그리고 거래 당사자의 이 퍼블릭 키가 들어가서 함께 해시를 해버려요. 그리고 이 해시된 거를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사인을 먼저 하는데, 순서상 보면은 이 트랜잭션이 하나 생길 때마다 사인을 하고 베리파이 되는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인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 사인은 바로 메시지랑 그리고 비밀 키를 전달을 해서 우리가 이 시그니처라는 거를
만들게 됩니다. 이게 서명 값이죠. 디지털 서명을 만들게 돼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256승계의 컨비네이션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 비밀키는 사용자만 갖고 있으니까 보안이 된 거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메시지는 뭡니까? 이 거래 기록이 암호화된 해쉬입니다. 보이시죠? 여기 있는 이 해쉬. 이 해쉬랑 이 사인이랑 합쳐져 가지고 시그니처가 만들어져요. 0과 1, 0과 1 계속 된 어마어마하게 긴 총 256글자나 되는 그 시그니처가 만들어지고, 이게 유효한 시그니처인지를 검증을 합니다. 검증을 할 때 이 퍼블릭 키가 들어가요. 프라이빗 키랑 퍼블릭 키는 쌍을 이룬다고 했죠. 그러니까 얘네 둘이 짝이어야만 검증이 정상적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verifying은 함수상 어떤 식으로 동작이 되냐? verify는 이제 메시지 값하고 그리고 시그니처 공개 키가 합쳐져서 검증을 합니다. 이거는 true 또는 false 두 가지만 반환을 하는 함수예요. 그리고 이전 소유자 오너스 1의 퍼블릭 키, 이거는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이 공개 키는 블록체인에서 가져와서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메시지, 이 메시지는 뭡니까? 여기 있는 이 해시 정보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신규 거래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그니처, 디지털 서명을 만들고 그 디지털 서명을 이 공개키, 비밀키 페어를 이용해서 검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하나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다라고 시스템은 인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걸 검증을 하는 작업들이 다 연산이 들어가겠죠. 이상한 정보가 중간에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해주는 역할 중에 이런 것들을 하는 컴퓨터가 뭐다? 우리가 이제 POW라고 부르는 Proof of Work 작업 증명 방식이 이제 각각의 분산된 노드, 즉 컴퓨터들이 채굴 보상도 얻으면서 이러한 거래의 증명 그리고 서명 이런 과정들을 해주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뽀찌를 받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개별 거래들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거래 아이템들이 쌓여서 하나의 블록을 이룹니다. 그럼 이 블록도 또 암호화를 해요. 통째로 암호화를 해가지고 이게 하나의 암호화된 블록이 되고, 이걸 이어서 가다 보면은 각각의 블록들이 이렇게 체인처럼 모양이 되는 겁니다. 이거 블록 체인이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신규 블록, 거래들을 담고 있는 TX, 거래들을 담고 있는 블록들은 이 거래가 유효한 거래인지 알기 위해서 이전 블록의 해시된 값을 통해서 또 검증을 해요. 예.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해시들을 조작하거나 위변조하기 위해서는 막 타고 해가지고 가짜 정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이걸 만드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우리 사토시 형님은 이 공격자들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다 계산을 해 놓으셨어요. 너희들의 수는 이미 내가 다 봤다. 그래서 정직한 노드들이 이제 새로운 블록을 찾을 수 있는 확률 P라고 두고, 공격자들이 이제 다음 블록을 찾을 확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산 표기를 계산을 다 해놓으셨는데, 여기 있는 복잡한 수식을 걸쳐서 C 언어 코드로도 구현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블록의 길이, 우리가 거래를 따라잡아야 되는 상황이 점점 커짐에 따라서 위변조 확률은 0%로 수렴해 간다 라는 게 이제 블록체인의 강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 아무리 욕을 먹어도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보안 체계라고 평가를 받는 게 이러한 이유 때문이에요. 해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풀기 힘든 암호거든요. 이 무차별 대입 공격 말고는 답이 없는 이런 건데, 이 해쉬가 지금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위에서 보시면은 제가 설명드린 머클 트리,
머클 트리만 봐도 해쉬, 해쉬, 해쉬. 그리고 또 요것도 또 해쉬에서 또 전달되고. 끝없는 해쉬예요. 그러니까 공격자들 입장에서 이 수지 타산이 안 맞습니다. 블록체인은 시간이 무한하다라고 하면은 조작이 위변조가 가능해요. 근데 하나의 블록이 약 10분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분 내에 10분 내에 이거를 이제 변경을 해야 됩니다. 네. 정말로 힘든 일이에요. 이 공격자가 불쌍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블록체인의 보안성이 왜 뛰어난가 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로직들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적은 용량으로도 지금 어마어마한 수준의 거래를 호환을 할 수 있다. 물론 비트코인 느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효율적이라는 거는 부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개발자분들은 한 번쯤 꼼꼼하게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9장밖에 안 되니까요. 비트코인의 큰 구조가 이제 설계가 됐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 여기에서 이제 한계점, 그리고 더 개선할 점,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어떤 게 나왔냐? 바로 이더리움이 등장하게 됩니다.